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돔라이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돔라이트 만들 때는 어, 라이트, 그다음에 스탠다드, 그다음에 프리스팟라이트 이걸로 만들겠습니다. 돔라이트 뭐 만들 때든 또는 일반적인 라이트 만들 때는 항상 프론트 뷰 정도에서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다른 뷰에서도 만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퍼스펙티브 뷰 말고 주로 이제 프론트나 탑, 레프트 이런 평면 뷰에서 만들어 주기를 권장합니다. 일단은 만들 때 이 원점에서 만들어 줄게요. 프론트 뷰의 원점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합니다. 이 부분. 자,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잠시 이렇게 빼보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음, 일단은 한번 좀 디테일한 옵션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옵션 부분을 체크하도록 합시다. 샤도우 부분 켜주고요. 샤도우 맵 그대로 해줍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 인텐시티 이 값은 0.05 정도 값으로 놔주고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스팔라이트 파라미터 현재 43, 한 60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샤도우 파라미터 뭐 체크해 줄 거 없고요. 샤도우 맵 파라미터 이게 사이즈가 512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된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탑뷰로 가겠습니다. 탑뷰에서 꽤 먼 거리에서 돔 라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춰줄 거니까 먼 거리에서 이 정도. 이 거리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어차피 이 돔라이트는 스카이라이트를 페이크 또 모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라이트니까 사실 뭐 거리는 크게 상관없어요. 가까워도 상관없고 멀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렌더링 걸었을 때 걸거칠 정도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는 뭐 애니메이션 작업이든 모델링 작업이든 너무 가까이 돔라이트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보기에도 미관상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멀찌감치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기말과제를 할 때 아마 그것도 뭐 실제로 한 탑뷰에서 봤을 때 한 요 정도 크기라면 한 요 정도 거리 정도 띄워 놓는 게 좋겠죠. 네, 이 정도 띄워 놓고 그 다음에 레프트 뷰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요 정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팔라이트의 이 피벗 중심점을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원점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원점을 중심점을 중간으로 모을 건데 모으는 방법은 여기 하이라키 탭으로 가서 어펙트 피벗 온리 피벗 원점에다가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죠. 오브젝트 라이트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중심점만 옮기겠다. 이렇게 중심점을 원점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가까이 가보면은 이렇게 원점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거든요. 자, 대략 한 이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탑뷰에서도 볼까요? 탑뷰.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원점에다가 놨으면 이제 이거를 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레프트 뷰에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충분히 둘 다 보일 수 있게끔 충분히 이렇게 빼놓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해서 복사를 시킬 건데 현재 이 스냅 로테이션
앵글 스냅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켜져 있으면 켜주시길 바래요. 안 켜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복사를 한다면 Shift 키를 누르고 복사해야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복사. 복사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복사물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앵글 값에 맞춰서 이렇게 복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정확한 위치, 정확한 이 거리만큼 띄워서 복사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앵글 스냅을 켜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사를 3D Max에서 항상 복사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물체를 이동하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요 복사 요 한 축을 잡고 이렇게 하면 5도씩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탁탁 걸리게 됩니다. 한 20도 정도로 해 놓으시고 탁 놓으시면 자, 이 복사는 어떤 성질로 복사를 할래? 카피, 인스탄스, 리퍼런스가 있는데 우리는 인스탄스로 할 겁니다. 이것들의 차이는 일단은 카피는 무조건 또 다른 물체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이 카피로 했을 때는 데이터가 한 개 더 늘어난 것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스턴스로 복사하게 되면 한 개가 더 늘어나긴 하는데 눈에는 보여요. 한 개가 이렇게 더 복사가 되죠. 그래서 눈에는 또 다른 개체가 하나 더 복사되지만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치 데이터만 하나 있을 뿐이지 실제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위치 데이터 뺀 나머지 실제 어떤 속성들과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속성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볍게 되죠. 이 신 자체의 무게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리퍼런스나 인스턴스는 거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스턴스로 해서 OK를 하는데 넘버 오브 카피 몇 개 카피 해줄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카피.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5개 정도로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것도 원점, 요것도 중심점이 원점, 다 원점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들 다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하니 갑자기 원점이 이것들의 중심에 놓여지게 되죠. 자, 요것은 이 Use Selection Center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내가 선택한 개체의 중심에 원점을 놓겠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위치,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원점에다가 원래 중심점을 놓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클릭을 하시면 얘네들이 다 원점, 중심점, 복수로 선택해도 이 원점은 이게 잠깐 헷갈리네. 각 물체의 중심점은 이 원점, CG 매트릭스의 원점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Alt W 놓으시고 탑 뷰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복사를 해줄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30도 정도 옮겨 놓습니다. 복사. 어떤 속성으로 카피할래? 인스턴스로 카피한다. 몇 개 카피할래? 한 11개 정도 카피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정확하게 360도 돌아가면서 30도 간격으로 하나씩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돔 형태로 해서 라이트가 생성이 된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것들은 신기하게도 속성들까지도 똑같아요. 위치 데이터만 다를 뿐이지 각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다 동일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아무거나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물체, 이 라이트의 속성은 샤도우도 켜져 있죠. 샤도우 맵으로 되어 있죠. 멀티플라이어도 0.0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핫스팟빔 폴오프도 똑같죠. 그 다음에 샤도우 맵 파라미터도 똑같이 512 그대로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내가 만약에 이 멀티플라이 값을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전부 다 1값으로 또 바뀝니다. 보세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멀티플라이 값을 보면은 다 1로 돼 있죠. 요거 선택해 볼까요? 똑같이 1. 요거 선택해 볼까요? 똑같이 1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를 또 아무거나 선택하고 0.05로 바꿔주면 모든 라이트의 빛의 세기 값은 다 0.5로 0.05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데이터도 가벼운 데다가 물체의 전반적인 속성들을 다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인스턴스로 이 돔라이트 형태를 돔라이트를 만드는 이 방식이. 근데 이제 일부러라도 이걸 다 따로따로 속성을 다 따로따로 주고 싶다. 그거는 힘들겠죠. 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라이트를 만들 때 인스턴스가 아니라 카피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돔라이트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게 이제 돔라이트가 스카이라이트니까 스카이라이트는 완성이 됐고 이제 선라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타켓 다이렉션 라이트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요것은 일단 핫스팟빔 펄오프 필드가 좀 더 자, 요거 이 멀티플라이 값은 1로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라이트가 어떤 값을 갖게 되면 두 번째 만드는 라이트도 항상 그 앞전에 만들었던 그 속성 그대로 좀 가져오는 버릇이 있거든요. 3D Max는. 그래서 아까 0.05로 멀티플라이어 값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0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다이렉션 파라미터 현재 핫스팟 빔이 62죠. 얘를 좀 더 많이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라이트는 어차피 방향성만 같으면 이 넓이를 아무리 넓게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대략 한 1000 정도만 돼도 충분히 커버가 되겠네요.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비춰줘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작으니까 요 부분만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죠. 네, 충분히 다 들어가죠. 자, 그리고 선라이트 좀 더 탑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졌군요. 자, 요거를 일단은 한 요 정도로 옮기겠습니다. 요 정도 45도 각도에서 뭐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자, 한 요 정도로 해서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 셋업 800에 600으로 하고 싱글로 걸렸는지 확인하시고 인다이렉트에서 GI가 언체크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돔라이트는 GI를 안 써줄 때 이 돔라이트를 만들게 되죠. 자, 일단 렌더 네, 상당히 밝군요. 너무 밝아요. 자, 이렇게 밝으면은 이렇게 탔다고 그러죠. 예, 라이트가 너무 탄 느낌이 드니까 일단은 돔 라이트의 값을 일단 0.05에서 한 0.02 정도로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렌더링. 예, 아까보다는 좀 많이 낮죠. 자, 그런데 그림자가 메인 라이트의 그림자가 너무 흐릿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라이트 선라이트를 선택하고
이 선라이트의 샤도우 맵 파라미터를 보시면 512예요. 근데 좀 이 512는 좀 너무 이 주광의 주광 그림자에 비하면 너무 낮죠. 그래서 이거는 한 2048 정도로 올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렌더링. 네, 이제 그림자가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보면은 그림자가 생각보다 이제 조금 그리고 좀 밝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도 그냥 로컬 라이트 또는 직사 광선으로만 했으면 완전히 어두워야 될 부분인데 살짝 이렇게 밝아지고 주변에 약간 주변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걸 밝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간접광 효과가 은근히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돔 라이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말고사, 기말과제 하면서 이런 돔 라이트를 좀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뭐 GI를 쓰시고 싶은 분들은 GI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렌더링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이렇게 돔 라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돔 라이트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좀 빠뜨렸네요. 여기에서 어, 사실 돔 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이걸로 끝은 아니고 나중에 일단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여전히 배경은 까맣죠. 이렇게 까만 배경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렌더링, 엔바이어먼트, 그 다음에 여기서 배경 이미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네, 이건 그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건데 지우시고, 자, 넌 버튼 클릭해서 비트맵 일단은 요걸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가져올까요? 오픈. 자, 그리고 현재 요거를 인스턴스로 복사해주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기본이 스크린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스피어리컬 엔바이어먼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경에 이 스카이라이트처럼 배경에 감싸지게 됩니다. 스카이라이트는 원래 GI를 쓸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인다이렉트 V레이로 렌더링 걸어서 간접광을 표현할 때 그때도 아마 GI를 쓰고 엔바이어먼트에다가 이런 이미지 스카이라이트가 될 이미지를 넣었었잖아요. GI를 쓸 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접광을 이 GI를 쓰든 안 쓰든 배경 이미지에는 뭔가가 하늘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도 이 돔 라이트를 쓸 때도 이 엔바이어먼트에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은 땅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면은 이렇게 하늘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돔 라이트로 배경 설정과 라이트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